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습지와 환경의 소중함을 체험으로 배울 수 있는 자연생태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48개 도시에서 온 사람들의 환경 교육 장소로도 활용이 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힌 남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 아래 녹색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유엔이 선언한 이른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자연생태공원입니다. During my walk to here, it's quite like I'm experiencing some very fresh air, very nice breeze, and that's very refreshing after work, I think. 통영 자연생태공원이 유엔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공식 개장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물과 흙이 어우러진 습지와 산책길 곳곳의 텃밭은 자연과 공존하는 가치를 배우는 교육의 장입니다. 아시안 10개국에서 온 교육생들이 이곳에서 지속 발전 가능성을 찾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생 3,000명을 수용할 수 있어 아시아 태평양 48개 도시의 거점 교육장으로 지정됐습니다. 통영이 앞으로 이러한 세계적인 지속가능 발전에서 지도자를 교육하는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통영 자연생태공원은 앞으로 국제학술대회와 국내 시민교육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하게 아시아 태평양을 대표하는 교육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 바다 위를 거닐 수 있는 해상 산책로가 준공됐습니다. 다음 달 1일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시민들에게 개방하는데요. 장성길 기자가 미리 둘러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해수욕장인 송도 해수욕장. 거북섬을 출발해 등대 방향으로 아담하고 예쁜 다리가 뻗어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며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해상 산책로입니다. 서구청에서 현재 계획 중인 해상 산책로의 총 길이는 296m, 104m만 먼저 만들어 해수욕장 개장일인 다음 달 1일에 맞춰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나머지 구간의 공사가 다 마무리되면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긴 해상 산책로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추억의 명소였던 다이빙대가 2년 전 부활해 젊은이들의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데이트 필수 코스였던 구름다리가 해상 산책로로 한층 업그레이드돼 다시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40, 5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주였다면 그진 보면 회무로 왔다 이런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다 해수욕장을 매립해 만든 약 2만 제곱미터 땅을 오토 캠핑장으로 꾸미는 등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계절 관광을 위해서 이곳 해수욕을 찾으면은 추억에 남는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송도로 오십시오. 동양의 나폴리라는 화려했던 과거를 되찾기 위한 송도 해수욕장의 변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봄 성수기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의 80%가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가 지난달 16일부터 보름 동안 다라공원과 한산도, 내도와 지심도에서 탐방객 26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2번 이상 방문한 탐방객의 수도 전체의 41%를 차지했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나선 창원시가 오는 2018년 올해 관광도시 선정에 응모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올해 관광도시는 잠재력이 큰 자치단체를 뽑아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키우는 사업으로 3년 동안 국비 25억 원을 비롯해 체계적인 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관광도시 선정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통영시의회가 추가 자금 지원이 거부당한 성동주선해양에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통영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성동주선은 수주 잔량이 세계 9위인데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위기에 빠져 있다며 국제금융기관이 지원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동주선은 지난 3월 채권단에 4,20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지난 11일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3천억 원 단독 지원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채권단에서 부결됐습니다. 한일교환 뉴스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산 쌀로 일본 전통주를 제작했다는 소식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산 쌀로 일본 술을 만드는 작업이 야마구치시 한 술 제조업체에서 열렸습니다. 이탈리아 비엘라 지역에서 생산된 쌀로 도쿄의 한 기업으로부터 일본 술 제조를 의뢰받아 시작됐습니다. 나무통에서 거르지 않은 술을 술 자루에 넣어 짜면 투명한 술이 흘러나오면서 일본 술 특유의 향기가 풍깁니다. 이 주조업체는 이탈리아 쌀은 일본 쌀보다 딱딱해 처음 술을 짜기까지가 일반 주조의 거의 2배인 42일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완성된 술은 일본과 이탈리아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日本酒というか清酒が広まっていったらお酒でつながりができてくるっていうのは将来の楽しみですね。 희귀종 펭귄인 마카로니 펭귄의 번식을 위해 전국의 수족관들이 협력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요코하마시 수족관에서 시모노세키시 수족관에 2마리의 암컷 펭귄을 보냈습니다. 이사 온 펭귄 2마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가운데 한 마리는 지난해 나가사키 수족관에서 온 수컷 펭귄과 친해졌습니다. 시모노세키 수족관 측은 마카로니 펭귄은 일본 전체에 17마리밖에 없고 최근 15년간 번식에 성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動物たちを増やしていくというのも一つ大きな仕事になっています。今から恋の季節、繁殖期を迎えますので、とても楽しみにしています。 전국의 수족관은 마카로니 펭귄을 교환하며 개체수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오늘도 한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이렇게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만 아침 저녁으론 조금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한낮에는 7월 초순에서 중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하늘빛은 무척 깨끗합니다. 단 이렇게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서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엔 물을 수시로 마셔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의령과 함안이 각각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한낮에는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거창이 31도, 합천이 3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4,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강한 자외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발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제 5월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는데요. 올여름 날씨 예보를 살펴보면 6월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 7, 8월에는 평년 기온을 유지하면서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100억 원을 투입해 소방차 39대를 교체하고 12대는 수리 보강합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예산 69억 원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고가 사다리차, 굴절 사다리차, 구급차 14대 등이 교체됩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자체 예산으로 27대 구매를 의뢰했으며 추가 구매는 국비 지원 시기에 맞춰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남동발전은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지역 아동센터에 매년 1억 원을 정기 후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원은 한국남동발전이 시행하는 사랑의 울타리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진주 지역 4곳 등 전국 15곳 지역 아동센터에 매년 1억 원을 지원합니다. 남동발전은 선정된 지역 아동센터에 문화행사 체험과 자원봉사, 매월 200만 원 상당을 후원합니다. 창원시가 진해구 대장천과 소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합니다. 대장천과 소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환경부 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 등 총 60억 원을 들여 오는 201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하천 환경정비 사업이 끝나면 은어와 참개, 반딧불이 등 동식물 복원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보물 제147호로 지정된 밀양 영남로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보수공사가 실시됩니다. 밀양시는 노후화로 인해 영남로의 누각과 계단 등이 뒤틀리고 갈라지고 있다며 내일부터 보수공사에 착수해 10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영남로 관람이 통제됩니다. 통영시가 바닷물이 덮쳐 감귤 재배 피해를 본 욕지도에 올해 감귤 묘목 6천 그루를 공급했습니다. 통영시는 제주도에서 감귤 우량 품종을 확보해 욕지도에 공급했으며 어린 묘목이 자랄 수 있도록 방풍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통영 욕지도 감귤은 독특한 맛과 향으로 유명했지만 2012년 태풍 3개가 연달아 덮쳐 파도가 육지까지 올라와 염분 피해를 입어 생산량의 70%가 줄었습니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경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약 2천 건이며 학대로 판정난 건수가 749건으로 경기와 서울, 전북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560여 건으로 75%를 차지했고 100여 건은 교직원이나 학원 강사 등에 의한 것으로 14% 정도입니다.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처음으로 10,000건을 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국회의장과 주요 정당에 발송했습니다. 14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대학 입학 학생 수 감소로 지방대학의 피폐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방대학 관련 개정안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월의 수요 콘서트 잼스틱의 유쾌한 타악 퍼포먼스가 오는 27일 저녁 7시 30분 창원 성산아톨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미스터리 블랙 코미디 연극 취미의 방이 오는 30일 오후 3시와 7시 하만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서는 2015 상반기 기획전으로 세계적인 건축도자 작가 자크 코프만 개인전을 오는 8월까지 전시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